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양생명입니다. 일단 동양생명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꽤나 유명한 그런 생명보험이고, 특히나 최근에 금리가 좀 상승이 되면서 이제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보험주의 역할 혹은 보험주의 실적, 보험주의 주가는 앞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이미 상승되는 것이 확실시 됐어요. 확정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가는 여전히 그 전에 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급적인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거래량이 살아난다면 저는 이 주가에 대한 향방성을 꽤나 상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영상이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보험주를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동양생명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보험주를 두고 좀 왈가불가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리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같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추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런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자산 평가율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채권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RBC 비율이 150% 아래로 내려가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금리가 많이 빠르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기업들도 추후에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왈가불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동양생명은 저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약 1.5% 정도, 1.5%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사실 경고를 받는다거나 특히나 100%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매우 큰 이슈에 시달릴 것은 분명해요. 뭐 규제를 받는다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규제 통제 이쪽이 이제 강해질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RBC 비율은 150% 이상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늦어봤자 내년 상반기까지만 RBC 비율을 지켜준다면 사실 그다지 이슈화가 될 것이 없는 그런 RBC 비율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보험기업들의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RBC 비율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슈화가 될 게 없어요. RBC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리 길어봐야 1년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RBC 비율이 대략 한 210% 이상만 되더라도 저는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RBC 비율이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220%예요. 220%. 150%보다 70%를 더 넘어서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아요. 참고로 대한민국 생명보험사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이 당연히 1등입니다. 삼성생명이 304%이고 2위가 신한생명이고 284%. 그리고 동양생명과 비슷한 쪽으로는 일단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보험사죠. 메트라이프, 그리고 기업은행, IBK 생명이 둘 다 220%, 약 220%로 동양생명과 거의 동급의 이제 RBC 비율을 보이고 있고, 뒤집의 생명보험도 이제 203%로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다 더 안 좋은 쪽이 이제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이쪽이 다 200%에서 210% 사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KB, 국민 KB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DB생명 이쪽 150%에서 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생명이 사실 알려지기에는 굉장히 중소형 보험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RBC 비율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동양생명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보험사들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보험의 수익 구조는 제가 지금까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제 수익,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자를 통한 혹은 투자 상품을 통한 수익입니다.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동양생명의 대부분의 자산, 보험주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채권에 예속되어 있어요. 채권.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그 돈을 금고에 세워놓지 않겠죠. 네, 금고에 놓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채권이라던가 뭐 예금 뭐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던가 ETF 이쪽에는 투자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채권이고요. 특히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운용자산이 250조 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동양생명도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이 3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결국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인데 운용자산이 3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투자자로서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험을 팔아서,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내는 수익도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이 연초 혹은 연말쯤에 비용을 미리 책정해 놓고 비용을 쓰지 않았을 때 들어오는 이익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팔이, 보험팔이죠. 보험 판매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자, 금리에 따라서 있는 것인데,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보험을 더 많이 파는 것보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할수록 보험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혹은 보험주들에 대한 실적 성장도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맞고요. 참고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운용자산이 250조 원을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0.01%만 올라도 무려 한 10억 이상,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이자로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금리가 뭐 1% 이상씩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매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이자로만 더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되는 것이고, 사실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최소 100억 정도는 1% 이상 올랐을 때 최소 100억 이상은 충분히 이자 수익으로만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은 맞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억 600억 정도 되죠. 정확히 1억 682억인데, 지금 보시면 이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20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700억 나왔는데, 이제 작년 4분기에 이제 우리은행주주의 그런 지분을 팔면서 670억 원 정도의 그런 수익이 잡혔어요. 당기순이익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2천억 원 정도의 그런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1,680억으로 나와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정도의 금리 상승세라면 사실 작년은 일회성 수익이 이 정도 나왔다고 치더라도 올해에도 한 2천억 정도, 최소 2천억 정도의 그런 수익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배당 수익률이 9%가 넘었어요. 작년 기준에 9%가 넘었고,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거의 두 배로 점프한 이유는 실적이 물론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 지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주주 이슈를 좀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대주주가 중국 그룹입니다. 다자그룹과 안방보험인데, 사실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이고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근데 이 그룹에서 이 해외 자본을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배당금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최대한 엑시트를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다자그룹이든 안방보험이든 일단 민영화가 추진되는 와중에 이 자본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요. 특히나 회장이 이제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깜빵에 가 있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해외 자본을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재무적인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동양생명도 머지않아서 이쪽에 대한 매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지분율이 대략 한 75%인데 이 75%를 지분을 매입을 할 때 얼마를 주고 매입했느냐. 참고로 100% 지분율 100%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700억이었죠. 75%를 1조 6조 원, 그러니까 1조 6천억을 주고 사온 겁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온 거죠. 따라서 이쪽에 대한 엑시트를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재무적인 그런 이익을 빠르게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가파르게 올리든가 아니면 동양생명을 빠르게 매각을 한다던가 두 가지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방보험에서 다자그룹으로 그냥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영화를 추진 중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배당금을 받았던 것만 빼더라도 결국에는 이 다자그룹이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가총액은 최소 1.3조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5%에 1.3조 원이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략 한 50% 이상은 좀 올라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프리미엄을 끼고도 반영한 겁니다. 프리미엄을 끼고도 50% 이상을 올라줘야지만 이 다자그룹의 손해 없이 배당금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이제 손해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주에 대한 그런 실적이 앞으로 금리 상승이 확정시 되었어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따라서 실적은 보나마나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아지면 금리가 아니죠. 수익성이 좋아지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케어 이후에 사실 보험료를 한 번도 못 올렸죠.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깎지 않아요. 오히려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예 깎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단기순이익이라든가 혹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순이익이라든가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고, ROE 비율도 5%대이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 보험사 치고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재무상의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금리가 상승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에 반해서 보험주의 주가 상승률은 크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이제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RBC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다른 보험주에 비해서는 RBC 비율에 따른 그런 노이즈가 낄 일이 별로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대주주의 매각 혹은 대주주의 엑시트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꽤나 좀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매각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큰 투자금을 받고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험주들의 매각 사례를 보면 보통 PER이 최소한 12에서 한 18 정도 왔다 갔다 해요. PER이 12에서 18 정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면 한 1조 2천억에서 1조 8천억 원의 매각이 된 것인데, 지금 보시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대략 물론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저는 2천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1,600억 정도라고 치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그런 보험주들의 매각 사례를 보면 대략 한 2조 원 정도, 한 2조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이제 보험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자그룹이 뭐 1.6조 원을 주고 샀을 때 멍청이라서 그렇게 주고 산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가치를 받았던 것이 바로 보험주이고, 사실 지금부터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쌓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 운용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적도 좋아지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딱히 고평가 영역은 아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좋은마음 기쁨나게 엠버분과 나눈 대화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이고, 안녕하세요 필승님,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혹시 긴 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장 예상보다 강할 것 21년 5월 17일 편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승님, 이 글을 어디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답장기를 걸었습니다. 바로 이쪽에 걸려있는 글 이제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사실 2021년 5월 17일에 이제 긴 글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할 것이라고 긴 글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5월 6일에 나눈 대화입니다. 사부님 덕분에 장이 폭락했는데도 제 계좌는 신고가네요. 예, 장이 폭락했음에도 제 계좌는 신고가입니다. 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필승 나이스입니다. 한국화본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중 실었더니 계좌가 아주 좋네요. 예, 한국화본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화본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고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역시 비중을 실으셨군요. 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실력이 많이 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저 사부님이 공부시켜주시는 거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고, 한국화본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 중이고 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주에 대한 분석, 특히 그 중에서도 RBC 비율이라던가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강화, 그리고 대주주의 엑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동양생명에 대한 전체적인 뷰를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